달린 인적 드문 시골길. 우리는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노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계세요. 아니고 그러고 그냥 오늘 뭐 살 건 없고. 18년간 막내딸을 추적했던 아버지의 작은 집무실. 여기서 이제 자료 정리하고. 예. 아, 이게 저거구나. 유리 어렸을 때 사진들. 예. 그리고 홍보 자료 할 때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똑같은 사진만 내놓은 것보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초등학교 때 사진 같고. 막내딸이 쓰던 침대에서 매일같이 잠이 든다는 아버지. 머리맡에 두는 사진도 윤희 씨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아유, 얼마나 간절하실지 가늠조차 하기 힘드네요. 참 이게 제주꾼인데 너무 아까워. 이마도 툭 튀어나오고 머리 좋게 생겼잖아요. 어려서부터 유달리 총명했던 막내딸. 밝고 쾌활한 성격 덕에 늘 주변 사람들이 따랐고 가족들은 그런 그녀를 오로지 사랑으로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가 29살이 되던 해를 마지막으로 가족들은 18년째 그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휴, 딸의 마지막 소식이 들렸던 곳은 그녀가 재학 중이던 전주의 한 대학. 강원도 철원에서 캠퍼스까지는 차로 무려 5시간 거리. 노부부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길입니다. 오랜만에 전주 내려온 김에 한번 둘러보고자 하는 마음이 나네요. 그 당시에도 내가 거기서 1인 시위하면서 지치면 바로 옆에가 공원에 올라가서 쉬다가 또 다시 내려와서 1인 시위하고 오랫동안 그랬어요. 적어도 아마 6개월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힘든 줄도 몰랐죠.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 같았던 막내딸. 하지만 소식이 들리지 않자 아버지는 18년째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희 씨가 사라지던 날, 2006년 6월 6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노부부는 윤희 씨가 마지막에 목격됐다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저 오르막길. 아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도착한 곳은 윤희 씨가 살던 원룸 구조의 자취방. 3층. 실종 3일 전 이 집을 나선 딸이 뜻밖의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예, 6월 3일 날 그러니까 실종되기 며칠 전에 오다가 저 밑에 어디서 새벽에 날치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외부에 연락하려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날치기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던 윤희 씨. 귀가하자마자 학과 게시판에 자신의 상황을 알렸을 정도로 침착했던 그녀였습니다. 윤희 씨가 게시판에 휴대전화 잃어버렸다면서 연락을 남겨달라고 직접 글을 썼네요. 날치기 사건 이틀 뒤이자 실종 전날 밤 윤희 씨가 다녀간 곳을 향했습니다. 여기 2층 이거.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 학생들에겐 단골집으로 유명했던 한 호프집. 윤희 씨는 이곳에서 종강을 기념하는 뒤풀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호프집을 직접 탐문했던 아버지. 그때 40여 명 교수들까지 합해서 주임 교수랑 뭐 이렇게 모두 합해서 특별한 일은 없이 다들 모두 다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윤희 씨가 다녔던 수의학과 4학년 전체가 모여 진행됐던 종강 파티는 실종 당일 새벽 2시 10분경까지 계속됐습니다. 혹시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윤희가 가는 걸 뒤따라간 사람이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 이윤희가 가니까 자기도 이제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집이 근처거든. 경찰 진술에서 윤희 씨를 직접 원룸 앞까지 배웅해줬다 진술했던 K군. 호프집에서 나와 두 사람이 헤어진 장소인 원룸 앞 골목길까지는 도보로 10여 분 거리. 그 이후로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윤희 씨를 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럴 수 있죠. 실종 이틀 뒤 학교에 나오지 않는 윤희 씨를 걱정한 동기들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과 함께 들어선 방 내부는 다소 어지럽혀져 있었다 합니다.
큰 사건이 일어난 현장 같지는 않고 개들이 그냥 늘어놓은 걸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아. 같이 왔던 학생들이 이제 뭐 부모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청소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물걸레질까지 다 해가면서. 아니, 거기서부터 삐뚤어졌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 현장을 보존했어야 되는데 윤희 씨의 원룸을 찾은 동기는 총 4명. 직접 방을 청소까지 한 사람 역시 K군과 동기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었어야 할 공구함 속 망치와 윤희 씨가 애용하던 찻상 또한 사라졌던 상황. 윤희 씨가 사라졌다는 사실만 있고 무엇 하나 특정하지 못했던 사건. 윤희 씨 원룸 근처 주민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할까? 야, 근데 그 형사들이 그렇게 미비원이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해갖고는 뭐 증거라도 이거 해야 되지. 누가 떨어져서 자살을 했다거나 없어졌다거나 누구 때문에 싸웠다거나 이런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만 그렇게 서울 사람인데 실종되었다 소리만 엄마가 다 똑같으니.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까지 그렇게 소식을 모를까? 졸업 한 학기 전 갑작스레 딸을 잃어버린 부부. 행여 딸이 돌아올까 5년간 딸이 살았던 원룸에 살았습니다. 아이고. 이야. 5년 동안요?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사건 현장을 되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이 해결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범죄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 그리고 그 범죄에 피해를 당하는 범죄 피해자, 그리고 행해진 범죄 행위, 요 세 가지가 기본 대상인데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은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죠. 수사의 대상이 되는, 수사의 출발이 되는 대상점이 없는 겁니다. 윤희 씨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한 유일한 목격자이자 동시에 용의자로 지목됐었던 같은 과 동기 K군. 혹시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직접 두 사람의 동선을 걸어보며 그 가능성에 대해 따져봤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동선이 잘라요. 그리고 늘상 여기에 주거하는 사람들은 늘상 다니던 길에 대해서는 본인이 편안하고 익숙해서 안정감을 더 느끼는 거죠. 그래서 큰 길에서 K군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거리 될 것 같습니다. 귀가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실종 초기 용의자로 지목됐던 K군은 거짓말 탐지기 등의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종 6일 뒤 윤희 씨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스웨덴 내 실습실에서 윤희 씨가 사용하던 다이어리가 발견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인데요. 다이어리가요? 예. 공교롭게도 그날은 수의대에서 배출된 동물 사체를 소각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사체의 무게는 총 112kg,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균적으로 40kg 정도의 동물 사체가 소각장으로 입지되다. 그게 배가 넘는 과도한 중량의 동물 사체가 나갔다면은 그것은 실험 실습의 내용, 교육의 내용, 그리고 그 관여자들의 어떤 사실관계 여부만 확인을 해도 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왜 그것이 확인이 안 되어졌는지 그것은 의문이죠. 그리고 윤희 씨가 사라진 다음 해인 2007년 대학은 수의대 이전을 계획했고 그로부터 8년 뒤인 2015년 3월 이곳 익산 캠퍼스로 이전을 완료합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속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윤희 씨의 학교 동기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같이 조금 학교를 다니셨던 것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저는 후배고요. 예. 저는 잘 몰라요. 씨랑 같이 동기셨던 선배들 중에 좀 연락하고 계신 분은 안 계세요? 그래요. 제가 딱히 제가 연결해드릴 분은 없는데. 그렇다면 수의대에서 배출된 동물 사체를 수거하던 업체는 아직 남아있을까? 저희 쪽도 그때 당시 계셨던 임원진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네, 다 퇴사하시고 이 회사 자체도 그 회사가 아니었어가지고 그래도 수거업체랑 확인해봤는데 전혀 좀 이게 저희랑은 지금 현재 저희랑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수의직 공무원을 꿈꾸며 희망찬 일상을 보냈던 윤희 씨.
그녀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 겨우내 꽁꽁 얼었던 냇물은 다시 흐르고 기다렸을 봄비를 머금은 꽃들도 환히 피어올랐지만 윤희 씨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노부부의 창고엔 검고 붉은 글씨로 써내려간 현수막 등 온기를 잃은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이때만 해도 젊었네 그래 하기는. 몇 살 때예요? 예. 그때 몇 살 때? 졸업 때니까 2002년도 올 테니까. 예뻤어요, 막내딸이. 그게 예쁜 건 아닌데 좀 세련하다고 할까? 수의대 입학 전 서울의 한 명문대학에서 미술과 통계학을 전공했던 윤희 씨. 노부부의 일상 곳곳엔 그녀의 작품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고 구석 한켠에 놓인 채 쓸모를 잃어버린 서적. 윤희 씨가 사라지던 날까지 공부했을 책들입니다. 아, 윤희 씨 이름이 적혀 있네요. 조류 질병학 뭐 개 돼지만 하는 게 아니라 조류까지 다 하여튼 참 기특해. 떨어지지 않고 장학금 타면서 공부한 거 보면 역시 머리는 게 괜찮았던가 봐요. 자 이렇게 공부해놓고 하나 써먹지도 못하고 없어졌으니. 지금은 강아지 집이 되어버린 터. 이곳은 아버지의 못다한 꿈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공무직을 퇴직한 후 이 터에서 당시 유행했다는 찜질방을 차릴 계획이었다는 아버지. 규모가 꽤 컸는데요. 네. 이젠 내가 너무 많이 늙어가지고 복잡한 일은 못해요. 이제. 이게 언제 내년에 죽을지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 이윤이나 하여튼 나오는 거 보고 죽었으면 그게 뭐 그냥 최고의 바람이죠. 아이고 정말 18년 동안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잖아요. 네. 18년 동안 단 하루도 사건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장작을 옮기고 나무를 쪼개면서도 하루에 수십 번씩 사건을 써내려갑니다. 아, 이런 거 뭐 칠 때 이럴 때도 어떤 놈 내 딸을 해친 놈 이 대가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려칠 때도 있고 그렇다고. 아유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그렇겠죠. 아유. 딸에 대한 그리움은 집안 어디에나 묻어났습니다. 온통 노란 카드뿐이네요. 아, 부모님 심정 누가 감히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8년간 막내딸의 행방을 추적해왔던 아버지. 그는 딸의 컴퓨터를 포렌식했고 이때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윤희 씨가 실종 직전까지 사용하던 컴퓨터의 기록 일부가 사라졌다는 것. 사라졌다고요? 진짜로 뭐 성추행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거 이외에도 몇 가지가 삭제된 내용이 있거든. 뭐. 경찰이 오히려 우리의 막 적이 돼버린 거예요. 경찰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던 기간에 그 중요한 부분들이 삭제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경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윤희 씨가 종강 파티를 마친 후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시간은 새벽 2시 59분부터 3시 1분까지. 3분 동안 그녀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단어는 성추행과 112였습니다. 아하. 아, 의심스러워요. 컴퓨터 포렌식 결과 가족들은 이 검색 기록을 포함해 실종 이틀 전인 6월 4일 22시 44분부터 실종 이틀 후인 6월 8일 19시 33분까지의 기록들 중 일부가 삭제되었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삭제 당시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던 건 경찰이라는 가족들. 이 모든 의혹을 해결하고자 가족들은 경찰에게 2차례나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6일 전북경찰청 앞. 노부부는 컴퓨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8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을
죽기 전에 키웠고 찾고자 하는 마지막 바람을 응원해 주시고 진흥팀에 배정된 고소건에 대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컴퓨터 기록을 삭제한 것일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기간에 누가 하드를 갖고 있었고 누가 관리를 했냐에 따라서 이거는 명백히 그냥 정해지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 경찰분들이 가지고 계셨으면은 경찰이 삭제한 게 맞고요. 자동 삭제 설정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만 알려주면 되는데 그 내용을 얘기를 안 해준다는 게 사실 굉장히 의문이긴 하죠.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상해요. 예. 이상해요. 그리고 경찰의 1차 포렌식이 있었던 날. 인터넷 기록을 삭제하는 데 쓸 수 있는 의문의 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허. 보통 해외에서 좀 많이 쓰던 것들이었고 당시에는 국내에서 많이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볼 수 있고 그 내용들을 삭제할 수도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인데 이게 주관적이지만은 많이 사용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맞다. 누군가가 그냥 일반인들이 쓰는 프로그램들은 아니었다. 하지만 경찰은 가족들이 제기한 의혹과 다소 상반되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없어졌다고 하는 자료는 사본의 형태로 이미 그 담당 수사관이 확보를 해서 수사 서류에 첨부가 돼 있고요. 유의미한 단서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도 특별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록이 온전히 다 남아있다는 걸까?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그 윈도우 운영 체계가 접속 기록 히스토리가 주 단위로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이 경과가 됐으니까 그때 접속 기록은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저장이 돼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포렌식을 맡기려면 그 상태에서 전원을 그냥 다 끄고 출봉을 해놓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윤희 씨의 컴퓨터를 두고 실종자 가족과 경찰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전문가는 기록이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삭제된 것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민간 업체에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건 자동 삭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씩 이렇게 손을 봐가면서 삭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 실종자 가족과 수사를 하는 이 경찰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결국에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힘을 집중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기자회견 후 노부부는 또다시 윤희 씨가 다니던 학교로 향했습니다. 노란 카드를 한 움큼 손에 쥔 채 붙이고 또 붙이는 아버지. 아버지는 이 노란 카드를 붙이면 어쩌면 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답니다. 다 만들었죠. 그전에는 이걸 전단지로 해서 했는데 전단지는 이 주어도 누가 받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내버리고. 근데 이것은 이거 조그맣고 이거 버리자 이걸 그러니까 이게 떼가지고 호주머니에 넣는다고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윤희 씨는 올해로 47입니다. 가족들 품에 있었더라면 지금쯤 수의사가 돼 있었을 딸. 뭐 죽었으면은 바로 안 나타나더라도 무슨 뼈다귀라도 나타날 거 아니에요. 요만한 뼈다귀 하나만 있어도 그게 몇십 년 돼도 그게 누군지를 다 아는 세상인데 안 나타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90% 이상 난 살았다고 봐요. 세상에 공부만 하다가 없어져. 30이 다 되더라. 아이고. 얼마나 고생스럽게 학교를 다녔는데 어떻게든 부모한테 연락 안 올 사람이 아니거든. 어디가 있든지 사람만 있어다오. 아이고. 현재 경찰의 수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 경찰은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의 담당 수사관을 기존 3명에서 7명으로 늘렸고요. 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직접 만드신 전단지입니다. 보면 이제 QR 코드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관련된 상황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번 사건에 관해서 보고 난
보거나 듣거나 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화탐사대나 이동수 아버님께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여가 어느 때보다 한산한 요즘 피켓을 든 채로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하은정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기 사람을 좀 찾고 있어서 봐주시고 신경 좀 써주시죠. 저 사람 좀 찾고 있어가지고요. 동산동에 살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 언니인데요. 동산동에서 실종돼가지고 지금 2달 가까이 못 찾고 있어가지고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언니가 실종됐나 봐요. 사람을 찾기 쉬운 4살. 구정 전에 나갔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가지고. 언제 나왔는데요? 구정 전이요. 구정 전에? 2달 전 갑자기 사라진 언니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답니다. 갑자기 사라졌다고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난 1월 24일 이른 아침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이 끊겼다는 은정 씨의 언니 하경자 씨.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은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궁금한데요. 언니 아들내미한테 전화 오고 엄마가 지금 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없다. 새벽에 나간 것 같다. 나한테 연락이 있었냐 그래서 없었다. 일단 찾아봐라. 하경자 씨는 설 전날 오전 5시 30분경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는데요. 당시 모든 가족들은 잠들어 있었고 때문에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자 씨가 사라진 걸 알게 됐답니다. 가족들은 사라진 경자 씨를 찾기 위해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근데 그 흔적을 찾지 못했고 바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답니다. 실제 CCTV 영상인데요. 하경자 씨가 실종되던 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그냥 그런데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디 가는 모습은 아닌데요. 관리사무소 쪽으로 가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다 통째 그냥 놓고 나간 것 같거든요. CCTV를 봤을 때 이렇게 나와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는 그쪽에는 음식물 그 CCTV가 없더라고요. 은정 씨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CCTV를 확인한 경자 씨의 마지막 행적은 그녀 홀로 만경강을 걷고 있는 모습이었다는데요. 만경강은 경자 씨의 집에서 약 4km 떨어진 곳으로 걸어서 대략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꽤 먼 곳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에서는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만경강이 현장에 가지 말겠지 지금 얇아요. 얕아가지고 거의 뭐 실족사 같은 거, 뭐 자살은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근데 그까지는 생각지 않고 일단은 전국적으로 전 경찰서에 대해서 우리 공문을 했어요. 이런 사실로 나갔다. 혹시 거의 비슷한 연령대 여자분이 있으면 신원 불상한데 저희들한테 연락 주라 공문을 우리 의뢰한 상태고 그때 그 이후로 아직까지는 그런 발견되지 연락이 온 거 없어요. 의문스러운 마지막 행적만 남긴 채 사라져버린 경자 씨.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평소에 말씀 없고 좀 고개를 좀 숙연하고 얌전해 보이시는 그런 형이에요. 그냥 평범했어요. 그때는 뭐 이상한 드라마 그런 적은 없었고. 이혼하고 애들을 데리고 한 15년, 20년 정도 살았잖아. 근데도 힘드냐고 물어보면 언니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혼자 잘할 수 있어. 뭐 애들 있는데 열심히 살아야지. 오래전 남편과 이혼 후 2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왔다는 경자 씨. 주변 사람들 눈에도 그녀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동생인 은정 씨의 말에 따르면 CCTV 속 경자 씨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답니다.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툭툭 접으면서 걷더라고요. 친 사람처럼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원래 언니가 다리를 저냐고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경찰서에서 확인한 CCTV 속 경자 씨의 모습들에서 반복적으로 다리를 절면서 걷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리가 아픈가 봐요.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접고 걸어요. 이렇게 툭툭 이렇게. 다치지 않았으면 저렇게 절 수 없다.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 다리를 살짝 절면서 걷는 경자 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다리가 약간 불편해 보여요. 제작진은 취재 도중 경자 씨가 사라지기 전 그녀의 이상한 모습을 목격했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작년 겨울인가 어느 날인가 근무를 했는데 이 얼굴이 전체가 시뻘게 멍이 들어서 오신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하다가 다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넘어졌어요. 그냥 웃고 그게 좀 가라앉을만 하니까 이 손등이나 이쪽이 또 멍이 시뻘게 해서 멍이 들어서 또 오시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봤을 때 뭐 멍들어 있었고 뭐 복대처럼 이렇게 한다면 눈두가 이쪽이니까 눈 가상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이었던 거야. 내가 이렇게 나오면서 봤으니까 이쪽이었던 거야. 언니가 집 나간 이유는 맞기 싫어서 누구한테 뭐라고요? 언니한테 맞기 싫어서 나간 거고 살려고 나간 거고. 은정 씨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경자 씨는 집안에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고 그 폭행의 주범은 다름 아닌 그녀의 사위라는 건데요. 당시 폭행 현장을 목격했던 경자 씨의 아들 이정우 군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충격으로 불안한 심리 상태인 정우 군은 은정 씨의 도움으로 현재 집에서 나와 따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거의 맨날 장난님하고 불러. 일단 오라고 한 다음에요. 엄마가 오면요. 벽 잡으라고 한 다음에요. 효정을 갔다 와요. 아니 등이랑 엉덩이랑 허벅지랑 사위가요? 아 이게 말이 되나요? 엉킬 때까지 때렸어요. 왜 그렇게 엄마는 맞았어야 됐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때렸다고 얘기했어? 네. 야, 형 이게 맞나? 엄마가 갈비뼈라 나갔잖아요. 아이, 조용히 둬, 씨. 그런데 은정 씨의 말에 따르면 경자 씨가 그 집에서 당했던 건 폭행뿐만이 아니었다는데요. 애들 방하고 언니 방하고 바뀌었더라고요. 고양이 2마리랑 언니랑 살아요. 거기서 그 작은 방에서. 그리고 진해가 안방에서 살아요. 안방에서 지내고 있던 경자 씨를 사위가 작은 방으로 쫓아냈고 본인이 안방에서 생활하면서 집주인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참. 아니 장모님 집에 들어와 살면서요? 아니죠. 집이라는 데 성을 짓고 산 거죠. 아들내미가 얘기할 때는 집을 형이 들어오고 대여섯 번인가를 엄마가 나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게다가 경자 씨가 그 집을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폭행을 피해서 나온 거네요, 보니까. 우리 친정 아닌데 멍하고 앉아있길래 뭐 왔더라고. 아들이라고 찾아왔더라고. 바로 한 10분도 안 돼서 30분도 안 됐어요. 바로 모셔가지고 직접 뭐 이게 반말로 이렇게 하더라고. 왜 여기 있냐, 말 가자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좀 그냥 우리 보기에 좀 함부로 하길래 뭐 어떻게 되냐고 저기 자녀 아니냐고 그랬어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은 경자 씨가 가출을 할 때마다 찾아다녔다는데요. 경찰에 신고했지? 아니요. 넌 아니겠냐, 씨.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하시라고요. 너는 어쨌든 오늘 못 찾아오면 뒤져. 어? 은정 씨는 제작진에게 폭행 당시 경자 씨의 자녀들이 폭행을 말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정말 얘네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어떻게 내보면 돼. 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누가 때리면 화가 나는 건데. 당연하죠. 심지어 같이 때리기도 하고 또 방조하고 그냥 냅뒀다는 거죠. 엄마가 맡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식들이. 네.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동안 경자 씨를 폭행한 가해자가 자녀들을 포함한 3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와. 지난 1월 24일 갑자기 사라져버린 하경자 씨. 그녀는 수개월간 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는데요. 그 집에는 그녀가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었답니다. 5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설거지. 새벽 5시요? 고양이랑 강아지랑 밥 주는 거. 근데 만약에 그 규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자손으로 멍들 때까지 때려. 어머님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몇 번 더 때렸습니다. 최근에는 때리는 대신 밥을 못 먹게 하거나 많이 먹이거나 화장실을 못 가게 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경자 씨가 규칙을 어길 시 폭행 대신 다른 가혹 행위들을 했었다는 사위와 자녀들. 큰 그릇에다가야 4공기 정도 가득 채워요. 다 먹어야 한다고. 밥 먹으려고 노력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먹다가 중간에 멈춰요. 받고 안 하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도 효자손으로 맞아야 돼. 너무나 충격적인 증언들을 제작진에게 쏟아내는 정호군. 정호군은 도대체 왜 엄마를 때렸던 걸까요? 는 그때 엄마 왜 때렸어? 그냥 때리라고 해서. 매형이 뭐라고 했어? 네가 뜨레든 뭐래든 해보라고. 매형 말을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무서웠어. 내가 근데 너 때리기만 했어? 너 안 챙겨줬어? 솔직히 참 무서웠다고요. 솔직히 아팠다고요. 그래서 형이 싫어? 싫어요. 그래서 전 형이 싫어요. 지난해 8월 경자 씨의 딸 이상희 씨와 혼인신고 후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사위 추태성 씨. 경자 씨가 사라진 지 2달이 지난 지금 여전히 그 집에서 거주 중이라는데요. 은정 씨는 이 모든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은정 씨와 함께 그 집을 찾았는데요. 도대체 그동안 그 집안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정말 이 모든 게 사실일지 너무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진짜. 정말. 왜 니네는 니네 엄마에 대해서 하나도 안 물어보냐? 안 궁금하냐? 안 먹었어.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뭐냐면 누구 엄마를 왜 때렸냐 처음에. 저는요. 저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들이하지 말아주세요. 야 우리 언니 때렸던 효자손 어딨냐? 없습니다. 부셔졌습니다. 일부러 버렸냐?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부셔졌는지. 아휴. 두 사람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제작진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말 안 하고 싶고 안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어머님이, 장모님이 지금 실종 상태시죠?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뉴스에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나가면 그걸 받고 나와서 또 인생 걱정은 되나 보네요. 걱정은 돼요. 너 걱정하고 있냐? 끝까지? 걱정 아닙니다. 가자 이제 거부하자. 아니, 일어나. 아니, 지금 어머님이잖아요. 진정하시고요. 아닙니다. 거부하겠습니다. 아니, 얘기 잠깐 해요. 아니, 잠깐만요. 진짜 잠시만요. 실종 상태로 지금 있잖아요. 아니 진짜. 이게 지금. 아니 저거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씨! 아니, 진정하시고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놀이터에서 얘기해요, 놀이터에서. 아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님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이대로 아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없는 걸까요? 긴 설득 끝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장모님 폭행하신 건 진짜 맞아요? 씨 말로는 거의 날마다 때렸대요. 그거 맞아요? 저희들이 그랬습니까? 씨는 그 옆에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야. 어머니 맞고 있을 때? 네. 왜 안 말렸어요? 어머니 맞고 있을 때? 그랬었는 게 맞는데 저도 같이 해서 제 뭐라고 할 입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씨도 때렸어요? 네 같이 했어요. 어머니 갖출 이유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때린 걸 서로 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시고 하다 보니까 어떤 약속 하셨는데요? 술 안 드시고 그리고 전에 살던 집 모습이 보면 완전 더러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기도 했고 청소 다 같이 하자. 하경자 씨가 당시 술을 마시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을 했다는 추태성 씨. 태성 씨의 주장에 따르면 경자 씨가 평소에 술을 즐겨 마시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약속은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승낙이를 보면은 CCTV에 보이면 약작 취해가지고 그 땡전오픈 없이 나와가지고 겨우 먹고 살았으니까 부부가 의논해서 해야 될 문제를 혼자 가장이라는 짐을 짓고 살고 힘들으니까 술을 한 잔 두 잔 이제 먹다 보니까는 그렇게 알고 오전쯤까지 가지 않았나. 아니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해도 폭행은 정말 다른 문제잖아요. 어머니가 술에 취하면 손찌검을 하시거나 폭언을 하시거나 그래요? 그런 건 아는데. 그럼 왜 때린 거예요, 정말? 왜 때렸어요? 네? 이해가 안 되네. 어머니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세뇌를 시키고 조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가해 남성 쪽으로 빨려 들어왔기 때문에 정상적 행동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 행동이 평소와 많이 달랐죠. 이렇게 누구를 닥달하고 저한테 이렇게 막말하고 막 이런 성격의 소유자도 아니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죠. 돈이 필요하고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은정 씨는 제작진에게 실제 경자 씨와 대화했던 통화 녹취를 들려줬는데요. 왜 대출이 필요하냐는 얘기야. 운전면허증 죽어도 안 된다 이거지? 죽어도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그러니까 신분증을 지금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운전 중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운전 끝나고 보내 안 보내 그러니까 위험한데 그거는. 그것만 빌려주면 되잖아. 사위인 태성 씨가 집에 들어온 이후 가족들의 통장 내역을 보면 경자 씨를 포함 아들과 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 약 3천여만 원인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상한 건 세 사람이 소액의 금액들을 사위인 태성 씨의 통장으로 반복적으로 입금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은정 씨는 경자 씨가 두고 간 핸드폰에서도 수상한 흔적들을 발견했다는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니 내가 대출이면 그냥 대출, 대부업체면 대부업체만 이렇게 써있죠. 누가 뭐 이렇게 막 부탁드려요, 꼭 부탁드려요. 막 대출 받게 해주세요 많이 막 누가 이렇게 해주냐고요. 언니가 쓰는 멘트도 아니고요. 이렇게 막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정말 아프네요. 제작진은 경자 씨의 집에서 직접 대출 상담을 했었다는 중개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집인데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상황이었었고 본인이 막 이렇게 악착같이 뭐 이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 같지는 않았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당시 대출 상담을 당사자인 경자 씨가 아닌 사위인 태성 씨가 주도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할 것 같은 집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필요한 금액은 저한테 계속 얘기는 3천만 원, 4천만 원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알고 봤더니 저한테 처음 전화를 하게 시킨 것도 그 남자애가 이쪽으로 전화를 해봐라 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돈은 다 뭐 했대? 그거는 그냥 TV나 침대 사는 데도 쓰기도 했고 또 저희 놀러 가는 데 쓰기도 했고 그랬죠. 게다가 태성 씨는 하경자 씨에게 직접 돈을 구해오라고 요구도 했었다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형이 엄마한테요 돈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돈을 10,000원밖에 못 구했어요. 근데 더 구해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돈을 만약에 못 구해오면 어떻게 돼? 맞아요. 맞아요? 아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다른 가족들은 사위인 태성 씨를 포함 딸과 아들 모두 폭행 및 감금, 갈취 등으로 고발한 상황인데요. 현재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신분은 피의자 신분이고요.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참. 자녀들은 수사는 진행을 했어요. 이 생업 때문에 금요일날로 일정을 조정을 해가지고 금요일날은 꼭 출석하라고 저희가 전화상으로 얘기를 해요. 지난 1월 24일 새벽 5시 30분경 집을 나와 만경강 근처에서 사라져버린 하경자 씨. 그녀가 사라진 지 어느덧 2달이 되었는데요. 수개월간 자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집을 나서야 했던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걸 보고 있다고 하면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언니만 오면 되니까 나 언니만 왔으면 좋겠다.
꼭 얘기하고 싶어요. 연락 좀 주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우리 동생 봤으면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채 사라져버린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런데 방송 이틀 전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작가님, 우리 언니 찾았대요. 진짜요? 네, 정읍에 있대요. 저 상황 잘 못 물어봐. 그냥 저 지금 막 정하고 떨려 죽겠어요. 실종됐던 하경자 씨를 찾았다는 겁니다. 발견 당시 정읍의 한 아파트 정자에 앉아 있었다는 경자 씨. 주민 한 분하고 같이 며칠 간 사람입니다. 여자 한 분이 와가지고 며칠 지내는데 나갔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저기 안 나가는 편이었어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던 건지 묻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요. 제작진은 조심스럽게 경자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진짜 뵙고 싶었어요. 제가 찾으려고 3주간 돌아다녔어요. 선생님 어디에 계셨었어요? 정읍에 있었어요. 식사나 이런 거는 잘 챙겨 드셨었어요? 같이 계신 분이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정읍까지 또 가셨어요? 그런 좀 사연이 있었고요. 자제분들이랑 아직 연락 안 하셨고요? 아직 안 했어요. 저는 여기 안 했을 거예요. 있고 싶은 대로 있어야죠. 실종된 지 60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하경자 씨. 하지만 이곳에 머물고 싶지는 않다는데요. 그녀에겐 아직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 살아있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것처럼 다행인 건 없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맘 먹고 있었으면 좋겠어요.